할로윈 참사 네. 특별법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무회의에서 네네.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건 저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너무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네.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뭐 대통령이 맨날 뭐 하면은 민주당이 뭐 하면 계속 다 거부권만 행사하냐,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이제 설득이 필요하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까먹었어. 예. 그럼 까 드시고요. 이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가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아니야 부모들이 원하는 거 볼 것 같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부모들이 원하는 거? 그렇고 옛날에 왜 어린애들이 그 유치원생들이 어디 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네. CC 뭐였어? 예. 씨월드인가 하여튼 뭐 C 저긴데 네. 거기에 유치원생들이 갔을 때 화재 나갖고 애들 막 죽었었잖아. 예. 이제 그런데 자식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죽잖아.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지 당연히. 네,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모들이 만족할 정도로 진상이 규명되려면 자식이 살아 돌아와야 돼. 그렇잖아요. 부모의 맞습니다.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 평생 그렇죠. 왜 부모가 시랜드란 돌아가시면 땅에 말입니다. 묻고 시랜드. 시랜드 예. 그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당연하죠. 부모들이 뭐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음파리를 시작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결이 안 돼. 네, 그 그렇습니다. 부모는 뭐라고 얘기해든 나의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평생. 그렇죠.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나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가치 이런 것들과 희망과 어떤 다음 세가 내일을 얘기하게 하고 그렇게 부모들을 예. 다독이고 이렇게 자식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네. 이 자식의 죽음을 정치권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 비극적 죽음한테 부모를 가둬놓는 거라고. 맞습니다. 부모는 못 벗어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왕자님 꺼지시고요. 왕자님 뭐랬어? 몰라. 요즘 좌파 소식 없더라고. 왜 나한테 물어? 좌파버? 좌파 소식은 어때 요즘? 요즘 좌파들은 정신줄을 놨습니다. 야, 공 하나 더 붙이든가. 그러게. 그럼 대답이라도 해주지 내가. 예, 왕자님 꽂혔었구나. 일단 농담이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족들이 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더 휘둘리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좌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재미를 봤어.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가 더 책임져 주겠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 주겠다, 이런 선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유족들도 점점 이 마인드가 옛날에 비해서 더 좀 많이 변하신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천안함 때도 그랬고 그 연평 때도 해격 때도 그랬고 포격 네. 때도 그랬고 이제 내 자식이 군에 갔어. 네. 근데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진다. 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영광되고 의미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거는 사실 참사에 이용되기가 어려워. 네. 의문산이 뭐니 이러면서 근데 쟤네들은 그거를 역으로 막 북한군이 죽인 게 아니라는 등 무슨 이상한 음모론을 막 펴가지고 그렇죠. 부모들을 화나게 하는 거지. 자식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소중한 일을 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면은 순직을 하면 네.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어떤 사실 의미 있는 죽음은 아니잖아. 네. 이런 거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참사팔이나 어떤 부모들의 그런 연민을 이용한 분노팔이가 훨씬 잘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곳곳에 좌파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네. 너의 자식은 억울한 죽음을 죽었고 이거는 국가가 당연히 다 책임져야 되고 너와 네. 너의 뭐 그 가족과 막 그 친지와 일가 친척을 다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야. 원래 그렇게 이제 어떤 참사팔이를 했을 때 더 사람 마음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가 더 그렇게 악용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지혜 씨, 너무나 지혜로운 회원 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4개월째 하고 계십니다. 예, 2단계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조만간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왜 천안함 특별법 없는데 천안함 유족들이나 네. 연평해전의 유족들은 되게 의연하고 의젓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내 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한 소중한 죽음이고 물론 안 죽어야지.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힘이 이런 그냥 할로윈이나 세월호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맞습니다. 가서 3, 4, 8일을 못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난 그 민주당이 유족들은 의젓하거든. 민주당이 너무 난 좀 비겁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할 거면 좀 형평성이라도 좀 있든가. 예를 들어 뭐 말씀하신 천안함이든 뭐 예를 들어 뭐 발목질에 그때 터져가지고 뭐 다리 잃은 또 우리 병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서해교전, 예? 그 뭐 그렇지. 뭐야 전사하신 그런 유족들에 대해서 자기 그런 유족들에 대해서 발벗고 이렇게 나선 적이 있느냐? 예?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냥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할 거면 똑같이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만약에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야. 네.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긴단 말이야. 그 숭고한 죽음에 대한 어떤 네. 애도하는 마음과 존경심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배웠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네. 더 그 사람들의 죽음에 헛되지 않게 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교훈이 된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죽음을 세월호나 할로윈 참사에 대한 죽음을 기억하는 게 네. 어떤 교훈을 남길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로윈 참사,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예. 어느덧 이 참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어봤어요. 참사, 과연 무슨 뜻일까? 참사가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란 맞지, 뜻이래요. 뭐 끔찍한 참사. 일이지, 예. 일은. 근데 어느덧 이 참사라는 단어가 민주당이나 이런 이 좌파들이 어떤 특정 그렇지. 세력에 의해서 그렇지. 어떤 특정 세력이 일부러 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으킨 일, 뭐 이런 단어로 좀 변질이 된 것 그러니까, 같은가. 얘네가 그러니까. 또 변질시킨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도 들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혜 씨 너무 지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세월호가 났을 때 네. 나는 우울증이 왔었다니까. 왜냐하면 내 아이랑 비슷한 나이대 애들이니까 네. 이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이 다 우울증이 왔어요. 막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실 그때 제일 잘못한 거는 언론이야. MBC 기자가 잘못했어. 네. 다 구조됐다고 처음에 거짓보들 오보가 났죠. 났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이 늦춰진 물이 것도 있지. 더 커진 예. 거잖아. 구조작업이 예. 늦어지고 네네네. MBC를 왜 책임 안 지고 아직까지 방송사를 운영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 오보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무슨 책임을 안 져. 예, 책임도 안 지고. MBC 기자가 예. 잘못 받았었고 그거를 나머지 기사들이 받았었거든. 이거 MBC가 제일 그러니까요. 처음에 한 누가 거거든. 쓰고 누가 컨펌을 했는지 어. 그거 철저히 규명해가지고 그렇지. 처벌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사실 예. 그 기자가 제일 주적이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근데 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안철수가 가지고 나왔던 게 안전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선거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안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렇게 사명감 없는 선장을 뽑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교훈을 남겼단 말이야. 네네. 그럼 사람들이 충분히 숙지했고 그것 때문에 수학여행이 중단됐고 수학여행을 갈 때 아이들이 집단으로 움직일 때 안전에 대한 대비가 훨씬 높아졌어.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성숙한 거잖아. 네. 근데 계속 진상 규명하라 그러고 막 이제 몇 년째 그거 가지고 세금 내라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처음에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마음 그리고 네. 안전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얻었던 교훈이 퇴색되고 사라진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데 계속 왜 여자 남자 관계도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처음에 야 이거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처음에 들어준단 말이야. 웬만하면 여자 꼬셔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계속돼서 도저히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게 되면 화가 나. 그러면 헤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가 사실 우리한테 준 교훈은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네. 우리는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이 사고의 원인과 모든 진상을 다 알겠는데 당신들이 알고 싶은 건 뭐야? 그래서 세금 주고 그걸로 일자리 창출해주고 유족을 직업으로 삼아서 몇 년을 왔어. 7년을 왔어. 7년을. 그러면 이제 7년 동안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진실과 달라진 게 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고 결국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 세월호 그 특별조사위원회도 마지막에 이제 뭐 저기 때문에
전혀 밝혀낸 것도 없고 없어. 돈은 돈대로 다 땡겨 없어. 쓰고 이러한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그리고 된다. 뭐 이런 그 식으로 마무리를 건강하게 했다며요. 일하던 유족들은 갑자기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직업이 유족이 된 거야. 근데 그 조사 기간이 끝났지.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일하던 사람인데 7년 동안 유족의 삶을 살았어. 근데 그 유족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 영원히 그 사람이 진상 규명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우리가 연금을 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완전 파괴된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때 그걸로 수익을 챙긴 건 민주당이야.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 사실 탄핵 열풍은 그때부터 그걸로 그게 스타트된 이제 시발점이 거거든. 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막 선거에서 이기고 네. 결국은 민주당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했지만 국민들에게 남은 거는 정말 짜증. 그렇죠. 뭐 불쌍한 유족이지만 짜증은 난 거야. 짜증 나고 이게 뭐야라는 막 그런 신물 이런 게 났고 그다음에 유족들은 삶이 완전히 파괴됐어. 그리고 그 죽음은 사실 이미 진상이 다 규명된 죽음을 7년 동안 갖고 와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역에 그 세월호 기념관이 있거든. 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른들의 욕심에 저 작은 집에 가둬놓고 애들을 안 보내준대. 나는 근데 그 말이 진짜. 딱 마음이 와닿더라고. 네. 그 아이들이 하늘나라를 가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런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면 참 아름답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참 오랫동안 기억됐을 거를 네. 결국은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애들을 지금 하늘나라로 가지도 못하게 저 서울역에 저 묶어놓고 저 시청 앞에 저 부모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만 빼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누군가 이익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 모두가 다 비극이 돼버린 거잖아.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게 이제 세월호가 끝났어. 누가 봐도 더 이상 세월호 참사파리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딱 이제 할로윈 참사가 터지니까 여기 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마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노란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비극이 또 시작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바보가 아니잖아. 겪었잖아. 네. 이제 더 이상 민주당한테만 좋은 일식이 저 일부 정치들의 표장사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들고 그 죽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유족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은 거라고. 그리고 맞습니다. 예. 그걸 대통령이 되게 용감하게 해줬다. 나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태원 참사 이거 죄송합니다. 헬로윈 참사 특별법. 네. 그러니까 일단은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의결이 됐지만 이 특별법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거기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96억이에요.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연봉이 1억 7천이라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 무슨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조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해먹는 거야. 그 사람들 저기겠지 이제 96억. 서울시에서 박원순 있을 때 또아리 틀고 헤쳐먹던 시민단체들이 지금 네. 할 일이 없잖아. 네.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큰 장터가 일자리 장터가 열린 거야. 그것도 연봉이 엄청 세.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 또 온갖 혜택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일도 안 했어. 네, 세월호 혜택도 있고. 그 특히 쪼이가 한 네. 일이 뭐 있어. 아무 일도 한 게 없다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조사라는 게 진짜 이거 뭔가 있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라도 좀 이렇게 있어야 조사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부터 무조건 조사위원회 만들어 놓고 돈은 거기다 다 우리의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때려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안타깝게도 별게 없었습니다. 이러면 땡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또 형평성 어. 문제로 봐도 이렇게 따지면 난 너무 이게 내가 단순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세금 때려받고 할 거면 다른 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하다못해 그럼 교통사고 나는 것도 그러니까. 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해야 되고 군인들 항상 사고 나는 게 군인들인데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진짜 그렇게라도 됐지. 그러면 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네. 얘기는 이거는 또 정말 세월호처럼 바다에 무슨 배가 수장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수사하고 그 중에 과실이 있는 자를 처벌하려고 치안 시스템과 형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네. 대한민국이 몇십 년의 역사, 거의 근 100년의 역사 동안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엘리트들을 양성해내고 네. 그 시스템을 만들어 온 역사야. 음.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안에 있어서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무슨 그런 수사에 있어도 세계 선진국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특별조사위원을 시키려는 사람은 무슨 전문가인데?
무슨 FBI 핵심 요원 뭐 비밀 요원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민간인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 동안 투자해서 만든 어떤 형사 시스템보다 더 잘 수사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다 관련자들은 다 구속되거나 뭐 수사 받고 어.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 거기다가 또 이제 더 이제 특별 조사라는 걸 한다는 어, 얘기인데 어. 아니 그럼 특별 조사할 거면 원래는 아니 경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이 하는 게 그렇지.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더 전문성 있고 맞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 아이디 건지 디자인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 그리고 이게 피해 이제 중요한 것도 피해자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 뭐 이런 영역인데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 피해자한테 이제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방에 있었던 사람은 어. 다 보상. 아니 난 너무 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방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 뭐 3촌 이내 어. 가족들은 다 다 보상. 다 피해자 다 보상이 보상. 되는 거고. 어. 그럼 한 명 예를 들어 사망자 한 명당 그렇게 따지면 뭐 뭐야 형제, 자매, 뭐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이내면은 뭐 한 7, 8명이 이제 그 유족만 해도 7, 8명이 되는 거예요. 1인당. 사망자 1인당의 피해 보상이. 거기다가 주변에 그 현장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신현영이 급하게 달려갔나 봐. 보상 받으려고. 그럼 신현영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진짜 어이가 없는 신청하면 거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피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 보상을 한다는 건 현장에 있었을 때 자기도 정신적인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고 너무 안타깝고 뭐 이렇기 때문에 준다는 거 아니야? 나는 안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TV로 나도 보고 있는 엄청 우리도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슬펐지. 나도 너무 슬퍼했어. 맞아. 그럼 맞아. 나도 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자체가 그럼 그렇지. 뭡니까? 저 엘리님 말이 진짜 맞는 어. 게 또 부검을 못 하게 했어. 왜 못 하게 했는 줄 알아? 그날 할로윈에 이태원 그쪽에서 마약을 그렇게 많이 했대. 그게 또 나올까 봐? 그래서 혹시 부검했는데 시신에서 마약 나올까봐 못하게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신 부검은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시신은 다 화장했어. 그럼 진상 규명을 하겠대. 음. 그럼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게 참. 나는 뭐 마약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어쨌든 시신 부검 못하게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시신을 정말 원래 우리 어떤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제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데? 시신이야. 그렇죠, 당연하죠. 어.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또 이렇게 명을 달리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다 또 이제 뭐 약을 했나 안 했나까지 이렇게 막 또 하는 거 조사해 보는 거는 저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예. 예.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이 그럴 수 부검을 있어.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어. 태국 씨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그것까지 그냥 이 사건은 이렇게 사람이 좁은 골목에 일시에 몰려서 벌어진 일이고 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뭐 사람이 많이 모일 걸릴수록 예상되는 교세는 경찰 변령을 뭐 사전에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잖아. 일단 부검을 안 돼. 시신은 냅둬. 진상은 규명해야 돼. 90몇 억씩 돈을 내가면서 그리고 삼촌까지 다 보상해줘야 돼. 그걸 본 사람들도 신경질 나니까 다 돈 줘야 돼. 그러니까 돈 잔치 할 건데 사실 진상 규명할 의지는 없는 거잖아.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진상 규명을 하자는데 그 부검을 하지 말자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고. 왜 부검에서 그러니까 나는 마약 때문에 걔네들이 거기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시신에서 마약을 한 애들이 나오잖아. 그럼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공격거리가 사라져. 그때 마약 수사 특별반을 배치했잖아. 그것 때문에 사건 그것 때문에, 왔다고 난리를 그것 쳤잖아. 때문에 했다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시신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잖아. 그럼 진짜 마약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경찰을 공격할 거리가 없잖아. 정부를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 부검 못하게 했는데 내가 부모라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진상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거 거기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딱 그거잖아요. 이제까지 쭉 해오던 방식이 일반 그 정말 우리 국민들의 선하고 착한 그런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야, 민주당 그래도 이렇게 좀 사고 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막 최대한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되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그럼요. 노리고 이렇게 그럼요.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야. 이때 이제 유족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랑 강을 건너온 거야. 민주당이 지금 봐야 되는데 유족 네.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사망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게?
내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런 유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족 참여율이 세월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지금 여기에 유족 의뢰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몇 프로인지 봐야 돼요. 몇 프로 안 돼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뭐 최상병 사건 때도 그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최상병 맞잖아. 아닌가? 맞죠. 예. 그게 최상병.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알았으면 좋겠다고. 예, 예. 근데 나는 그게 부모의 바른 자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뭐 물론 뭐 자식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어떤 내가 그랬잖아. 이건 죽은 자식이 살아와야 끝나는 슬픔이라고. 끝나야 해결되는 마음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풀리겠냐고. 나 같아도 못 살아. 나 죽었을지도 몰라.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못 살았을 것 같은데. 그치만 나는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해서 너무 슬픈 것도 있지만 그거를 어떤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나는 그걸 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 그게 내가 민주당 지지자건 국민의힘 지지자건 상관없이 네. 어떤 정치적 진영이 내 자식이 가슴 아픈 죽음을 슬픔을 참사파리를 해가면서 악용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짜증내게 한다는 거. 나 그거 못 참을 것 같고 내 자식의 시신 앞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년이 닥터카 타고 와서 사진 찍고 갔다? 나 그냥 죽일 것 같아. 예. 그게 더 문제잖아. 근데 그런 거에는 왜 선택적 분노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유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민이 덜한 거야. 왜 선택적 분노를 하지 저 유족들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래 어찌됐건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겠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상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사망한 우리 가족의 사망자에 대한 직계 가족 있잖아요. 직계 가족까지는 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뭐 부모님이나 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래요? 이러면 또 내가 뭐 나쁜 년이라고 그럴까봐 인정머리 없는 년이라고. 근데 나도 나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실 이게 보상받아야 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용감하신 분입니다. 나 에버랜드에 크리스마스 24일 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브 날. 네. 진짜 똑같았어. 걸을 수가 없어. 사람들 틈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내가 죽었으면 나 보상 받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많을 것을 알고도 거길 갔잖아. 그건 내 선택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무조건 왜 뭐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근데 나는 그 유족들이 뭐 삼보일배 같은 거 하고 막 절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게 어떤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처참하고 슬프고 애달프고 비참하고 막 불쌍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 세월호 때랑 다른 거예요. 국민들이 싸늘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거나 이 이태원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국민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론 부담이 세월호 같지 않은 거예요. 세월호는 그걸 이용해서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세월호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 이렇게 슬퍼.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불쌍한 부모야. 야 내가 자식을 죽고 이렇게 니네 앞에 무릎까지 꿇어야 돼. 내가 이렇게 불쌍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 누군가 기획했겠지. 난 민주당 기획했다고 막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국민들이 보면서 안쓰럽게. 근데 사실은 이게 세련된 영화는 담담한데 주인공은 내가 슬퍼야 되는데 이거는 주인공은 울부짖는데 나는 안 슬퍼. 그러면 그거는 막 흥행에 실패한 영화야. 난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부모들한테 저렇게 당신들 더 불쌍하게 호소하고요. 더 속상해 보이고요. 더 안쓰러워 보이면서 국민들 마음을 흔들어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고 그런 행동을 벌써 했다는 거는 이것이 이 참사파리가 이미 세월호에서 이미 우리는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민들이 싸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지해야 돼. 여기서 현명한 부모라면 나는 나 같으면 내가 기자회견 할 것 같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신현영 사과하십시오. 네. 우리 아이들의 시체 앞에서 사진 찍으며 셀카놀이 했던 신현영 당장 국회의원 사퇴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나는 여야를 막론하고 되게 입 바른 소리를 하고 내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이렇쿵 저렇쿵 입질에 오르지 않게 잘 처리하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세월호도 그렇고 이거
헬로윈도 그렇고 음. 아니 주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그 원인 제공자는 존재하잖아. 분명히 뭐냐면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선장이 운전 술 처먹고 맞아. 운전 미숙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을 예. 안 지켰고 지금 빵에 안전규정을. 갔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빵에 간 걸로 난 이준석을 그렇게 그 선장을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그렇지. 분위기가 길지 그렇지. 않았다고 보거든. 그렇지. 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선장에 네. 대해서 그 사람이 그리고 제일 나쁜 사람이잖아. 오보를 냈던 기자에 대해서 너무 네. 관대하고 뜬금없이 이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대. 네, 난 타깃이 너무 어, 이상한 거야. 어. 아니 진짜 잡아 돌릴 거면은 그 선장을 돌려야 되는데 어. 화형식을 하든 뭐라든 진짜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헬로윈 같은 경우도 뒤에서 막 미는 사람이 있었다며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색출해서 잡는 아니, 그런 근데 작업을 해야 될 미는 거 아니야. 사람이 미는 사람을 이제 색출해 잡기는 이제 앞으로 안 가니까 빨리 가라고 네. 밀었던 게 이제 커질 수 있는 아니 거라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나 있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 아니라 그 완전 축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딱 이제 양쪽에서 안 가고 있어. 아니 그러면 근데 야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범이 누구냐면은 네. MBC야. 어. 왜냐하면 네. 그 세월호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세월호 그 참사가 난 네. 세월호래. 할로윈 참사가 난 골목이에요. 네. 그 바로 50m 옆에 골목에 MBC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할로윈 모이라고 계속 방송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 50m 네. 옆이었어요. 야, 그리고 나서 네. 일 터지니까 네, 자기는 모르는 척. 와. 이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대책을 안 마련냐? 네. 사람들 오라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할로윈에 참석하라고 계속 부추겼던 건 MBC KBS였단 말이야. 네. 근데 MBC KBS는 자기네가 사람을 모아놓고 왜 정부한테 대책을 안 마련했다고 화를 내? 사람이 그리고 모이는 걸 누가 제일 먼저 감지했겠어? MBC가 제일 먼저 감지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보를 낸 것도 MBC야. 여기다 사람을 모으라고 하고 난리를 쳤던 것도 MBC야. 근데 왜 MBC는 정부 비판하고 앉았고 자긴 책임이 없다 그러지? 네, 나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과연 책임으로부터 비껴나갈 수 있나? 맞아요. 주범이라고 봐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예? 아니 이런 사고에 대해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다 사돈의 8종까지 다 그냥 보상을 해주자고 하고 진짜 다른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규정이 없지. 없고 없지. 이거 자체가 그냥 모순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이용해 먹기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그건 되는 억울한 거예요. 죽음이고 민주당이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건 그러니까요. 죽어 마땅한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어디 있냐고. 맞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이재명 헬기 타고 서울대 간 거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 그럼 난 헬기 왜 안 태워주냐? 이래서 막 그 의사 막 고발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해주냐? 나는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되면 진짜 나중에 다른 여기저기서 다 그냥 야 나는 왜 보상 안 해주냐?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우리는 왜 특별조사위원회 안 꾸려주냐? 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아니야? 민주유공자 특별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갖고 민주화 운동 소위 많이 민주화 운동이 나는 그 친북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민주화 운동 과정에 사망한 유족들에 대해서 이것도 사촌까지 다 삼촌까지 다 보상해주고 죽을 때까지 노후를 책임지라는 법이야.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데모를 하는 과정에 애가 죽었어. 그치? 근데 애만 죽었어. 정경은 안 다쳤어?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얘네들은 불법 시위를 하는 과정에 다치거나 죽은 거잖아. 네. 그러면은 그 정경들은 걔네들이 무슨 신념을 갖고 갔어? 그냥 군복무하러 간 거잖아. 군복무하러 간 또래의 아이들이 그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화상을 입고 네. 걔네가 휘둘린 쇠파이프에 부상을 당하고 죽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그 법이 악법이건 뭐 좋은 법이건 간에 어쨌든 법제도와 시스템이 있잖아. 그러면 시스템을 충실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그것이 먼저이지. 네. 시스템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당연한 죽음이고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너무 아이러니한 국가냐고. 거죠. 예, 진짜 모순인 거. 하다못해 제가 그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희 할아버지가 을지무공훈장을 받으셨습니다. 6.25 전쟁 영웅이에요. 예.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국가 그 보훈 대상자지 않습니까? 예, 유공자. 근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자녀, 직계 자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해주더라고 나라에서 자식들한테만. 예. 하여튼 진짜 6.25 때 정말 목숨 걸고 전사를 하거나 이런 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상은 직계 가족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여기는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보상을 해준다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만약에 이 문제 이태원 그러니까 그 할로윈 참사 관련해서 만약에 뭐 이 유족들이 안타깝잖아. 네. 그러면 국민 부조를 모을 수도 있어. 너무 안타까운 죽음에 국민들이 성금을 냅시다라고 하잖아. 네. 나는 단언컨대 좌파들 성금 거의 안 낼 거고 우리 보수 우파가 다 낼 거라고 봐. 아, 얘네들은 그런 걸 안 내. 자기 주머니에서 돈 안 내. 조국 영치금은 너도 이런 데는 돈 안 낸다고. 세금 내는 그걸 왜 우리 돈으로 하냐고. 세금 내느라고 떼굴떼굴 구를 애들이야. 네. 근데 정말 인간적 연민을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 보수라고 생각해.